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라만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건 대학교 이야기인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는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국가 대학에서 받은 돈을 확인해보니까 2,7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런 돈들을 어떻게 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도 드릴 거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먼저 저는 한 2,7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국가장학금이 한 1,300만원 정도 되고요, 근로장학금이 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성적장학금이 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교내 공모전이나 대회 수상으로 2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장학금, 교내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대외 활동, 이렇게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장학금. 솔직히 이걸 이제 다뤄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 국가장학금을 언급을 하냐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학생들 중에 혹시나 이 국가장학금의 절차가 귀찮아서 신청을 안 했다, 이거 제 친구 실제 사례예요. 또는 몰랐다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소득분위라고 하는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산정한 뒤에 그 분위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소득분위 1분위에서 8분위까지 받을 수 있고요. 8분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성적을 보긴 보는데 대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학점이 3점 이상이면 안전빵이고 2.8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한 번만 이 절차를 해놓으시면 다음 신청부터는 정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장학금은 근로장학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무조건. 자, 다음으로 근로장학입니다. 근로장학이 국가장학금이랑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근로장학이 뭐냐? 쉽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학교까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밖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많은데 굳이 학교에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근로장학의 2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강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시간표를 짜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황금 같은 시간표를 짜지 않는 이상 공강시간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적절한 공강시간이라면 밥을 먹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애매한 공강시간이나 우주공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강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근로장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들처럼 추가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느낌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2번째 장점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근로장학의 경우 일의 강도가 보통의 다른 아르바이트들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정말 낮아요. 진짜로 완전 낮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수업에 과제나 시험 공부, 토익, 한국사 같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과제나 시험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처럼 근로장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번 일석이조, 2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완전 추천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성적장학금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성적장학금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이랑 한 학기 성적을 합산해서 성적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성적이 올 A뿔을 받았다고 해도 토익 성적을 등록을 안 해놓으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학생한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 학교의 이런 장학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장학금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성적장학금이라고 해서 막 나는 성적이랑 완전 별개의 사람이야, 나랑은 이제 별개의 일이야, 다른 나라 이야기야, 뭐 이렇게 막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성적장학금을 주는 범위가 완전 넓어서 제 성적이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성적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장학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학기 성적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조건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학기 성적 대박나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대학교 내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대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교내 공모전에 참여해서 입상을 못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입상한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꿀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생각보다 이런 대회나 공모전을 많이 개최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해요. 아니면 그냥 보고 지나치거나.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대학교 밖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대회보다 경쟁률은 낮은 데 비해서 수상 확률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내 대회나 공모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전 추천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상금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회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뭔가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완전히 높이는 꿀팁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확인하기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런데 진짜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장학금, 대내활동 이런 거 전부 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장학 게시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국가와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다음번에도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